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가장 지금 참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든타임 이런 얘기들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골든타임 지났습니까? 예,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실제 생존 시간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시간에서 한 3시간 사이인데, 수중은 또 육상 대비 26배 이상의 체온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생존 가능 시간은 지난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골든타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생존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물론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한 가닥 희망이라도 또 구조대원 역시도 마지막까지도 어떤 생존의 가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본부장님, 그 생존하신 분 7분은 헤엄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헤엄을 쳐서 나오신 분들 외에는 그럼 한 명도 지금 구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아마 뉴스로나 여러 경로로 파악해보건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마 이제 배가 저반 상태였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저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제 배가 관광을 끝내고 계류장에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정박하려는 정박 준비하는 그런 상황. 정박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대부분 아마 현장 사정이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내 주로 많이 계셨던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추돌돼서 배가 침몰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 것이 혹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명조끼 같은 거는 지금 입지 않았나요? 일단 외국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레저법에서 선실이 없는 개방된 그런 보트라든가 제트스키 이런 걸 탈 때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입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서 낚시하실 때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도선법이라든가 여객 해운법 같은 경우는 비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화하지 않도록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람선이다 보니까 선내가 이제 있는 그런 배다 보니까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구명조끼를 그렇게 또 지금 사고 당시 상황이 CCTV 화면으로 지금 공개가 되는데 이제 가출항한 대형 크루즈가 지금 사고 유람선 뒷부분을 들이받아갖고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되는데 이 사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사고가 발생된 겁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뉴스나 이제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그 머리키트 다리 중심에 보면 중심교각 중심으로 좌우 쪽으로 세 칸의 그 배가 통항할 수 있는 다리 밑 공간이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대형 크루즈가 이 사고 선박을 들이받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교각 쪽으로 가다가 우연으로 급선회를 해서 이제 그 피해 선박을 들이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형 크루즈는 큰 피해가 없는 듯 제가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비교하자면은 큰 대형 덤프트럭과 조그마한 소형 경차와 이렇게 추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 정부도 모든 현재 긴급 대응팀들을 좀 급파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200명 가까운 모든 지금 인력들이 가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점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피해 당하신 분들은 선내에 좀 갇혀 있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선 밖으로 탈출했다가 이제 실종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쪽 보니까 일단 화면상으로는 유속이 아무리 못 돼도 최소 2노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속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 하류 쪽으로 이제 떠내려가는 분들에 대한 수색,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침몰된 선박에 대한 수색, 이렇게 아마 두 곳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색 반경이 굉장히 넓겠습니다. 그러면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고 지금 예. 그쪽에 수온이 뭐 한 12도, 10도, 12도 정도 되니까 아이고, 예. 실종되신 분들이 또 쉽게 이렇게 양성부력화 되질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색 작업 또 사고 수습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선박을 인양을 해야 될 텐데 예, 예. 선내에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니까요. 예, 예. 유속이 이제 지금 이렇게 2노트 이상 되다 보면은 잠수 수색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잠수 이제 안전 가이드라인도 1노트 이상의 이제 흐름에서는 잠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사고기 때문에 예. 아마 국내에서 간 이제 SSU 대원이나 해경 대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경험이 많으니까 예. 선내 진입을 시도해서 일단 수색을 해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선체 인양을 위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선체 인양은 이건 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항상 이게 왜냐하면 문제더라고요. 정체된 물이 아니고 예. 상당히 유속을 가지고 흘러가는 물이고 더군다나 그쪽에 탁도가 높아서 어떤 목표물을 찾아간다든지 목격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잠수사들의 시야 확보가 돼야 되는데 탑도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표현? 예, 그러니까 의미인지. 물 예. 흐리다는 거죠. 아, 물이 흐리다. 예,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어렵다. 예,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헝가리 당국은 뭐 지금 인양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만 뭐 선체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해상 중장비들이 투입되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전처리 작업 그 전에 이제 어디에 체인을 결속할 건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들어야 올릴 건지는 사람이 잠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수색 작업이 마치고 이제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시는 것이 어떤 대목이냐면 책임 소재 부분이에요. 이게 예. 과연 지금 누구의 책임이냐 이번 사고가 또 이 참 좋은 여행사 측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책임 소재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영상으로 현재 나온 정보로만 보면은 가해 선박은 대형 크루즈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이제 선사마다 이제 보험이 아마 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판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느 쪽에 과실이 많은 거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 이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뭐 현재로서는 현장에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뭐라고 예.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비교를 하기도 상당히 참 힘듭니다만은 옛날에 사유로 같은 경우는 굉장한 뭐 이제 사법 처리 수순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지금 외국에서 발생했고 여러 가지로 좀 예, 다른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는.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예, 말씀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